너네 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진짜 우연인지 아닌지 확실히 체크해봤어? 너무 우연이잖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우연히 클라이언트로 만났어. 그런데 생모야. 그런데 간이식이 필요해.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냐? 지역은 고성희의 사악함을 벌써 파악한 걸까요? 순수한 은호를 이 지역이 어떻게 지켜낼지, 고성희는 또 어떤 반격을 할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화려한 날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역이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직원들의 시선이 지역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복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직원들은 복도 양쪽에 늘어서서 지역을 맞이했습니다. 지역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엔 웃음보다 피곤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던 그 의문들이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AP 인수로 우리 회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건배 제의가 이어졌고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샴페인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계약 타임라인 문서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후 지역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AP 첫 의뢰 주간이라고 표시된 날짜, 이사장님 첫 접촉 주간이라고 적힌 날짜, 그리고 은호 오빠. 간이식 일정 관련 고지가 온 날짜. 3개의 날짜가 고작 열흘 안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펜을 집어들고 달력 위에 날짜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선으로 연결하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펜을 돌리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딱딱 맞을 리 없어.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회의실에 낮게 울렸습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라 불편한 촉이었습니다. 지역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연보다 인과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우연을 믿어선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조차 그 의심의 회로는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노트북을 열어 이사장님 회사의 대외 보도자료와 공개 레퍼런스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검색 결과가 하나씩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사장님의 회사 연역, 사업 분야, 최근 동향까지. 그리고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프로젝트 실적 페이지에 이사장님 측 열람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뷰 카운트와 링크 클릭 로그였습니다. 일반인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준이었지만 지역의 눈엔 그게 단순한 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람 시간대가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이른 아침 6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흔적이었습니다. 지역은 마우스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과거 프로젝트 실적, 성공 사례, 심지어 실패 사례까지 모두 조회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클라이언트의 사전조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누군가 너무 성실했다. 지역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맨으로서의 본능은 이미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도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이사장님과의 재회 이후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점심시간 혼자 있을 때,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일단은 일에만 집중하자.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은호가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대학병원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진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간이식 대기 재등록 및 서류 정리 안내드립니다. 보호자 동의 확인이 필요해서요. 내원 가능하실까요? 은호는 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 재등록? 공여자 취소로 수술은 무산된 걸로 들었는데 왜 또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걸까요? 서류 정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다시 기회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정 처리일 뿐일까요? 은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네, 제가 시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은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니터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 위에서 멈춘 채였습니다. 화면에는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가 떠 있었지만 은호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호는 문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말이 자꾸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어머님이 뭔가 하신 건가요? 라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 오빠 일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은호는 다시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오빠 수술 건으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지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이사장님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은호의 마음속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은호의 책상 앞을 지나가다 멈춰섰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어요.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가 지나간 후 은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오빠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오빠는 지금 희망을 잃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오빠에게 또다시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결국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손은 자꾸 떨렸고 시선은 자꾸 허공을 헤맸습니다. 오후 6시 30분 은호는 퇴근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 앞 계단을 올라가면서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거실 소파에 양어머니 고순이가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고순이는 뜨개질에만 집중한 채 은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원단을 뚫고 나가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고순이는 뜨개질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은호는 소파에 앉아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고순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컵이 들려 있었는데 컵 위에는 랩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고순이는 은호에게 물을 줄 때 항상 얼음을 넣어주고 레몬 한 조각을 띄워주곤 했습니다. 우리 딸 물도 맛있게 마셔야지라며 웃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랩을 씌운 물컵만 덩그러니 가져다 놓았습니다. 고순이는 물컵을 은호 앞 탁자에 놓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젓가락 정리를 하다 말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밥은 먹자 말은 나중에. 랩을 벗기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호는 물컵을 들었습니다. 랩을 천천히 벗기며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랩 한 장이 엄마의 서운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짧은 한마디가 은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고순이가 준비한 저녁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호는 여러 번 엄마에게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기.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해요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사정을 이해해 주세요라고 해야 할까요? 은호는 결국 말을 삼키고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었습니다. 고순이는 묵묵히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평소라면 은호야, 이것도 먹어봐. 오늘 장에서 싱싱한 거 샀어 라며 은호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됐어. 내 방에 들어가 있어. 고순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은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다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다 또 끊었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제 마음 알아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은호는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엄마, 제가 설명할게요.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지웠습니다. 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는 고순이가 묵묵히 설거지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릇 씻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고순이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밤 10시 회사엔 지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지역의 책상 스탠드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후부터 계속 자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처음 AP 프로젝트 클라이언트를 소개받았을 때의 이메일을 출력했습니다. 계약서도 출력했습니다. 미팅 일정도 모두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은호 오빠의 병원 일정과 간이식 관련 고지 날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책상 위는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지역은 형광펜을 집어들고 중요한 날짜들을 하나씩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표시 AP 프로젝트 첫 의뢰가 들어온 날 -7월 15일. 두 번째 표시 은호가 이사장님을 처음 만난 날 -7월 18일. 세 번째 표시 은호 오빠에게 간이식 관련 고지가 간 날 -7월 22일. 지역은 달력을 펼쳤습니다. 세 날짜 모두 같은 주간에 묵혀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선을 그어 연결했습니다. 한 주일. 고작 일주일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혁은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만약 이사장님이 은호의 생모라면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그녀는 은호의 직장을 알아냈을 겁니다. 은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조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프로젝트 의뢰.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접점이었을 겁니다. 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수정에게서 받은 내부 처리 현황 메모를 꺼냈습니다. 수정은 지혁의 오른팔이었고 회사 내부 데이터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지혁이 요청한 자료를 항상 정확하게 정리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은호 오빠의 맞춤 후보 태그 부여 과정이 상세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부분을 유심히 읽었습니다. 맞춤 후보 태그 부여 프로세스 통상 23주 소요. 담당 부서의 단계별 검토 필요.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3일 만에 완료. 담당 창구 미상. 승인 경로 외부 특별 요청. 지혁은 형광펜을 그 부분에 칠했습니다. 외부 특별 요청.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압력을 넣었거나 특별한 경로를 통해 프로세스를 단축시켰다는 의미였습니다. 지혁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누가 서두르게 했나? 달력의 점들이 선이 됐습니다. 선들은 이제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엔 이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지혁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회사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사업 분야, 재단 운영 현황, 기부 내역까지 모든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재단이 여러 병원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는 은호 오빠가 입원한 병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혁은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며 후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재단의 후원금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후원 시기가 은호 오빠가 입원한 직후였습니다. 연결고리가 너무 많아. 지혁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까요? 너희 클라이언트가 너를 설계한 것 같아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관계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해야 할까요? 지혁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을 알기 전까진 은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영라도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어두웠고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25화에서 이미 은호의 차량의 위치 추적 장치를 심어두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은호의 동선을 체크하면서 영라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라는 지난 일주일간의 위치 로그를 모두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은호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가 빨간 선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집에서 회사로, 회사에서 카페로, 카페에서 다시 집으로.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 동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대 버튼을 눌러 지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의 경로를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영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근 2차례 은호의 차량이 양평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7월 20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7월 24일 저녁 8시 10분. 2번 모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영란은 시간을 더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7월 20일 은호의 차량이 양평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20분.
그리고 그날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난 시간은 저녁 8시. 딱 20분 차이였습니다. 7월 24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호의 차량이 양평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9시. 병원 면회 종료 시간은 저녁 8시 20분. 40분 차이였습니다. 영란은 손을 떨며 이사장님의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이사장님은 항상 비서에게 일정을 공유했고 영란은 엄마의 휴대폰에서 그 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7월 20일 이사장님은 양평 별장 휴식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7월 24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란은 두 개의 화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은호의 차량 로그와 이사장님의 일정표. 시간대가 겹치듯 근접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영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호가 병원 면회를 마치고 곧바로 양평으로 향했다는 건 그곳에 만날 사람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양평 별장에 있던 사람은 이사장님 뿐이었습니다. 영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와 은호 사이에 뭔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양평 별장.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는 왜 은호를 만났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영란은 양평 좌표를 핀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영란은 파일명을 은호양평 증거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를 암호로 잠갔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에게는 더더욱. 영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라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이사장님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의 눈엔 그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은호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난 딸. 버렸던 딸.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있을까요? 이사장님은 그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연락할 때마다 신중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은호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는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호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은호야, 요즘 힘들지? 천천히 가자. 문자를 보낸 후 이사장님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다시 문자를 썼습니다. 밖에서 말이 커지면 우리 둘 다 상처야.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막아볼게.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시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은호와의 관계가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재벌 이사장 수십 년 만에 버렸던 딸과 재회. 그런 기사가 나가면 은호는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이사장님은 은호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가 은호에겐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은호의 방에서 은호는 그 문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문장 2개가 화면에 오래 떠 있었습니다. 은호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두기처럼도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말이 커지면 우리 둘 다 상처야.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우리 관계는 숨겨야 하는 것이라는 뉘앙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취소라는 단어가 손가락을 붙들었습니다. 오빠의 수술이 취소됐을 때의 그 절망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의 문자를 읽으며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이사장님의 관계도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은호는 문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혁과 은호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은호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요즘 우리 너무 못 만난 것 같아. 은호는 망설이다 승낙했습니다. 사실 지혁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지혁 앞에서 평소처럼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지혁이 의심할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레스토랑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로맨틱한 분위기였을 텐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더 부각시켰습니다.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고 포크와 나이프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응, 괜찮아. 바쁘긴 한데 괜찮아. 그래? 몸은 괜찮고? 응, 괜찮아.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지혁은 여러 번 은호를 바라봤지만 은호는 접시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스타를 포크에 감아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사 받았어? 혹시 내 얘기 나온 거야? 은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의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의심을 감지했습니다. 무슨 검사? 오빠 수술 관련해서 너도 혹시 공여자로 검토되는 건 아닐까 해서. 은호는 지혁의 질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었습니다. 지혁은 묻고 있었습니다. 너와 이사장님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거 아니야? 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믿어줘. 오늘만은.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나를 믿어줘. 내가 너를 속이는 건 아니야. 지혁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식기를 내려놓는 소리만 테이블 위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을 잡고 걸었을 텐데 오늘은 각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지혁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은호가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널 믿고 싶어. 정말로. 은호는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믿어줘. 나도 힘들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지혁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은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은호의 뒷모습을 지혁은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혁은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떠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은호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박영란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 종일 은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은호의 관계, 양평 별장에서의 만남, 그리고 그 의미. 영라의 화면 중앙엔 양평핀이 박혀 있었습니다. 빨간 핀이 지도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그 핀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정보를 엄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더 조사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영라는 깜짝 놀라 노트북 화면을 닫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영라야, 오늘은 늦는다. 먼저 자. 어디 계세요? 회사에 일이 좀 남아서. 곧 갈게. 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영라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양평 별장 좌표가 여전히 화면 중앙에 찍혀 있었습니다. 영라는 손을 떨며 그 좌표를 확대했습니다. 별장의 위치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라는 그 주소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별장에 대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도 찾았습니다. 영라는 마우스 커서를 조회하기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면 별장의 소유자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라는 클릭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엄마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것도 섬뜩했습니다. 영라는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왜 양평이야? 영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암전됐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작동한 겁니다. 하지만 영라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영라는 그중 하나를 선택해 전화번호를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장만 해두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밤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양평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의심하기 시작했고, 은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양어머니 고순이의 서운함은 은호에게 또 다른 짐이 되었고, 박영라의 추적은 점점 더 위험한 수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지며 증거를 모았고, 은호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고순이는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고, 영라는 노트북 앞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정황은 더 촘촘해지고 각자의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대기 재등록 통보의 진짜 의미와 양평 좌표의 용도, 다음 회의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는 단순한 행정 처리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까요? 영라가 발견한 양평 좌표는 어떤 비밀을 담고 있을까요? 지역이 모은 증거들은 은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이사장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지역과 은호의 관계는 더욱 깊은 균열을 맞이할 것이고, 이사장님의 과거 비밀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고순이와 은호 사이의 서운함도 점점 커질 것이고, 영라의 조사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병원의 재등록 통보가 어떤 의미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은호는 병원을 방문해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역은 수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더 많은 증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란은 결국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양평 별장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것이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 네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사랑과 의심, 진실과 거짓,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들은 각자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에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